자, 수업 시작합시다. 자, 오늘부터 이제 뭐 있어? 전기야. 전기야. 그래서 첫 번째 전기. 전기장, 전위차, 전기력 뭐 이런 거야. 원자. 물론 우리 원자는 하지 맙시다. 원자는 뭐 잠깐만 하면 원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 원자는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는 거야. 원자 있지, 원자. 원자는 어떻게 돼 있어? 원자 핵과 전자로 돼 있고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다? 중성인 거야. 무조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야. 알겠죠?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원자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자. 그래서 원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과 음전하를 띠고 있는 껍질로 되어 있죠. 전자는 껍질에 있습니다. 전기적 성질은 자바, 양전하량과 음전하량으로 되어 있고요. 같은 전기적 성질이 중성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봐. 전하량이라는 단어, 요거 잠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요거부터. 우리 전하량이 뭐지? 라는 거야, 전하량. 알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전하량 이름은 콜롬이라고 쓰는데 이건 사람 이름이야. 콜롬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전기력 배울 건데 잠깐 전하량 얘기할게. 전하 잘 봐. 전하 됐죠? 전하가 무슨 뜻이냐면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걸 전하라 그래. 전하가 무슨 뜻이라고? 앞으로 나랑 용어 통일해야 되는 거야. 전하. 즉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거야. 성질을 띠고 있는 거야.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걸 전하라 그래. 그러면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건 두 가지겠지. 전기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대. 플러스 전하를 띄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구나. 이러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플러스 전하도 마이너스 전하도 안 띠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면 돼요? 중성. 그러면 되겠죠. 전하. 이제 우리는 내가 앞으로 이제 선생님 뭐 하겠어? 전하를 띈다 그러면 저 새끼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 이 뜻이야.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럼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전하 그럼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전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엔 전하량. 그럼 내가 지금 전하량 그러는 거야. 전하량 그랬어 선생님이. 전하량. 그러니까 전하의 량이라는 뜻이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량은 무슨 뜻이야? 많고 적음. 그러니까 전기적 성질의 많고 적음을 전하량이라 그래. 알겠니? 그러면 많고 적음은 뭐가 돼야 돼? 물리적으로 크기를 말하는 거겠지. 됐어요? 물리적인 크기야. 그래서 전하량은 전기적 성질의 크기의 양이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거지. 너희들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건 그래도 알아는 두자. 다음 시후에 내가 전류 가르치고 그럴 것 같아. 니네 전류가 뭐야? 전류. 다음 주 내용이야, 전류. 또는 다음 주 내용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전기를 가르칠 것 같아. 전기. 다음 주야. 내가 전기를 가르치는 거야, 전기. 됐어요? 거기 잠깐만 끌고 올게. 전기가 뭐지? 전자의 이동이야. 전기가 전자의 이동이야. 전자의 이동인 거야, 전자. 그래서 내가 전기가 흘렀다라는 표현을 하면 전자가 이동한 거야. 그럼 우리는 그 기본 전자가 몇 개는 이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야. 자, 봐. 이거를 내가 저학년 가르칠 때 중학교 2학년에서 전기 처음 가르치거든. 저학년 가르칠 때 이런 얘기한다. 오늘 잘 봐야 돼. 하늘에서 비가 오지? 그러면 잘 봐. 상상 잠깐 해볼까? 빗방울 한 방울 떨어졌다, 유리야. 됐니? 오늘 하늘에서 빗방울 한 방울 딱 떨어졌다, 유리야. 그러면 그날 비 왔어? 그럼 오늘 일기예보에서 그랬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기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원주 지역에 빗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비가 왔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아, 그럴 거 아니야. 알겠니? 좀 이상하지? 됐어? 안 이상해? 나만 이상한가? 얘 범이야. 애가 범생이처럼 생겼지? 자, 봐. 얘 오늘 나가서 하루 종일 일했어. 그래서 돈 겁나 벌었는데 30원 벌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우와 나 오늘 돈 벌었어 30원. 뭐가 좀 이상하지? 안 해 이씨. 나 혼자 해. 그런 새끼들. 이상해. 하늘에서 빗방울 한 방울 떨어진 걸 누가 비왔다 그래. 얘 하루 종일 나가서 돈 30원 벌어왔는데 누가 돈을 벌었다고 하겠어.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도 최소한 몇 방울은 떨어져야 일기예보에서 비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 얘가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얼마는 벌어야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있을 거 아니야. 나가서 하루에 10만 원은 벌어와야 아 나가서 돈 벌었습니다 그러는데 하루 종일 일해갖고 저 100원 벌어왔는데 그럼 돈 벌었다 말할 수 없잖아. 그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뭐라 그래? 기준 전하량 그래. 그래서 자 간다. 그냥 쓸게. 일 기준 전하량을 쿨롱이라고 한 거야. 아까 말한. 그리고 이 쿨롱은 전자의 이동이니까 몇 개?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그러니까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요 정도는 지나가야 전기적 성질을 띄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든 어쨌든 하늘에 물방울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는 떨어져야 비가 왔다 그러는 거야. 다만 비가 왔다 그럴 때 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물방울이 1초에 떨어질 수도 있고 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하루 동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누가 많이 온 거야? 저게 1초 동안 오면 엄청나게 온 거지. 즉 다음 시간에 전류는 이 전자의 흐름인데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1초 동안 흘러갔어. 엄청 무서운 전류야. 근데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1시간 동안 흘러갔어. 그럼 별로 안 무서워. 전기는 흘렀지만 그게 전류야. 그러니까 전하량이라는 건 이 1쿨롱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아, 최소 전하량은 1쿨롱을 쓸 건데 1쿨롱은 전하량 1쿨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자 몇 개?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양을 우리는 1쿨롱의 전하라고 하는 거야. 물론 너희들은 안 외워도 돼. 알겠니?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쿨롱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전하의 량 1쿨롱. 아, 전자 묶음 덩어리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그럼 2쿨롱이면 얼마야?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2배. 10쿨롱이면 이거의 10배. 이만큼의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전하, 전기적 성질, 단위는 전하량, 쿨롱, 1쿨롱이면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저학년들은 이거 외우고 그런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애들은 전자가 몇 개 이동하는지 막 계산한단 말이야. 너희들은 그런 문제는 안 내. 창피하게 고등학생들한테 전자 몇 개 갔는지는 안 낸단 말이야.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1쿨롱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알겠어요? 외우고 싶은 사람은 그냥 외워도 돼. 벌써 다 외운 사람도 있겠네. 그러면 외우고 싶은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외우라 그래. 625, 18 이렇게. 또 인강 보는 친구들 또 스카우스 욕한다 그럴 텐데 이게 외우자고 이렇게 625, 18 알겠니? 아, 나 이런 촬영 때문에 말을 못하겠어. 625, 18 이렇게 알겠니? 1 쿨롱, 1 전하. 쿨롱이란 단어 알려줬다 이제 쿨롱 됐습니다. 그래서 전하를 띄었다라는 건 이 정도의 전하를 띄고 있는 걸 말합니다. 알겠어요? 전하량. 그래서 물질이 지닌 전하의 양으로는 단위는 쿨롱이고요. 앞으로 내가 쿨롱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1쿨롱은 약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를 우리는 1쿨롱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이거 학교에서 자꾸 계산 문제로 내서 그래. 이번에는 이제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얘가 전하를 띤 입자야.
그럼 얘는 전하를 띤 입자야. 전하를 띤 입자 사이. 이거 전하를 띤 입자야. 이거 전하를 띤 입자야.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전기력. 다시 한다. 우린 너무너무 중요한 힘을 배울 거야. 자, 우리 기본적인 힘을 배워. 중력. 물리학에서 중력은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지. 중력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불러? 만유, 인력. 됐습니까? 자, 만유인력은 뭐지? 만유인력의 정의도 이제는 해야 돼. 앞으로는 내가 만유인력을 물어보거나 중력을 물어보면 정의는 내릴 줄 알아야 되겠지. 자, 만유인력이 뭐야? 중력이 뭐야? 질량을 갖는 물체는 서로 당긴다. 다시, 만유인력 뭐야? 중력 뭐야? 질량을 갖는 물체는 질량을 갖는 물체는 길다. 그냥 자르다 쓰자. 서로 뭐한다? 당긴다. 이게 만유인력이자 중력인 거야. 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는 어때야 돼? 서로 당기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질량이 없는 물체는 없어. 질량이 없는 물체가 있어. 질량이 없으면 물체가 없지. 그래서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원래는 질량을 갖는 물체는 서로 당기는데 질량이 없는 물체는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기는 거야. 알겠어요? 됐죠? 그것도 봐. 중력은 여기다 쓸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중력은 여기다 쓰자. 중력은 잘 봐야 돼. 중력 상수 값이 있어. 라지 G. 이거 상수야. 중력 상수. 그래서 중력 상수야. 그리고 중력은 그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이게 질량을 갖는 물체 사이의 거리야.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중력은 질량을 갖는 물체는 서로 당기니까 뭐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이게 중력이자 뭐야? 만유인력이야. 됐어요? 그래서 만유인력은 이름에서 있듯이 뭐만 있어? 인력만 있어. 인력만 있어. 서로 당긴다. 지구랑 나랑 서로 당기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너희들하고 나는 서로 당기는 거야. 왜? 니들과 나는 질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리에 제곱의 반비례하고, 그러니까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만유인력은 4분의 1배 되겠지.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100분의 1배 되겠지. 그 다음에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해. 이게 가장 어디서 써먹은 거야? 역학에서 썼던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자, 봐. 이제 전기력으로 가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지. 전기력. 됐어요? 전기력은 뭐야, 그러면? 어떤 걸 전기력이라 그래? 아까 했던 거야. 전하를 떼야 돼. 그러니까 전하를 안 떼면 전기력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랑 나랑은 전기력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 너희들도 전하를 안 떼었고 나도 전하를 안 떼었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전기력은 됐어요? 뭘 가져야 되는 거야?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어야 돼. 아주 중요한 거야. 전하를 띤 입자. 전하를 띤 입자야. 얘는 질량을 갖는 입자고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잘 봐.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서 됐니? 잘 봐. 얘는 서로 당긴다. 인력. 됐니? 근데 얘네는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그래서 작용하는 힘. 자, 봐. 얘는 인력밖에 없지. 근데 전기력은 인력과 trọng力이 있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뭐 있어? 인력과 trọng力이 있는 거야. 차이점이.
이런 건 차이점이야. 그래서 중력은 인력만. 근데 전기력은 인력과 청력이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되지? 언제 인력이 있어? 서로 전하의 종류가 다를 때. 언제 청력이 있어? 서로의 전하의 종류가 같을 때. 이건 뭐 당연한 거겠지. 됐어요? 자, 갑니다. 전기력을 구하라 그런다 그랬지. 우리가 전기력을 구하래.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오늘 전기력을 몇 개 구할 겁니다. 자, 전기력 어떻게 구해? 첫 번째, 전기력도 상수값이 있어. 상수값이 있어. 상식적으로 알아도 듣니? 오래간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네? 중력 상수가 얼마지? 중력 상수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인가 그래. 11승. 근데 전기력 상수가 얼마냐면 전기력 상수가 9 곱하기 10의 9승이야. 10의 9승. 그러면 중력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1승이고 전기력 상수가 10의 9승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력이 크겠어? 전기력이 크겠어? 일반적이라면 알겠니? 전기력이 월등히 커. 일반적이라면 알겠니? 왜 그래? 상수가 10의 20승배 차이 나잖아. 알겠니?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중력에 비해서 전기력이 월등히 큰 거야. 이걸 어디서 써먹냐면 물리 시간인데 내가 화학을 얘기하면 화학 시간에 공유결합성 물질인데 무극성 분자가 땡기는 힘이야. 공유결합 화학 배우는 친구들 무극성 분자가 땡기는 거야. 무극성 분자가 땡겨. 무극성 분자는 전기력이 없이 뭘로 땡겨? 만유인력으로 땡기는 거야. 근데 극성 분자가 땡기는 힘이야. 얜 마이너스고 얜 플러스야. 극성 분자가 땡기는 힘이야. 얜 전기력이야. 그럼 무극성 분자가 땡기는 힘은 만유인력으로 땡기고 극성 분자가 땡기는 힘은 전기력으로 땡기겠지? 됐니? 얘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의 상수를 가진 힘으로 땡기는 거고 얘는 10의 9승 상수로 땡기는 거야. 그래서 화학 시간에 보면 전기력, 전하를 띤 입자들 누구?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보다 월등히 큰 거야.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 훨씬 더 큰 거야. 여기서 쓰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중력을 월등히 크게 느끼고 사는 거야. 왜? 우리는 중력 공간에서 사는데 전기력 공간에서 잘 안 살거든. 내 말 이해됐어요? 아무튼 계속 할게. 자, 전기력도 중력과 같이 이제 요거 계산한다 그랬죠. 오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중력과 전기력의 공통점을 써라. 그럼 뭐 쓸 수 있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공통점이야. 차이점을 써라. 그러면 얘는 인력만 있습니다. 얘는 인력과 청력이 다 있습니다. 요게 차이점이겠지. 두 번째, 얘는 질량에 비례하지만 얘는 뭐에 비례해? 전하를 띤 입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작용하는 뭐에?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전하량의 약자가 Q야. 그다음에 물체가 두 개니까 Q1, Q2 이렇게 쓰겠습니다. 세 개면 됐니? 세 개끼리 또 힘의 합력이 되어 와야 돼.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전기력 구하러 갈 거야. 자, 전기력은 뭐에 비례해? 전하량에 비례해.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거리가 2배 커지면 전기력은 4분의 1배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이게 전기력이야. 중력과 전기력은 다르다. 공통점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계속합니다. 방금 전에 내가 설명한 걸 중력과 전기력으로 비교해서 문제가 많이들 출제되고 있고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써준 식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한다. 이걸 콜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콜롱의 법칙. 됐니? 콜롱 법칙 이름은 뭐라 돼? 이걸 콜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Q1, Q2에 비례하는 거야. 이걸 전기력이라고 그러고 이걸 콜롱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전기력 가겠습니다. 요 말고. 자, 봐봐. 전기력에 조건이 있어. 알겠니? 조건이 있는 거야. 무슨 조건이 있는지 봐봐. 헷갈리지 않게끔 봐야 돼. 자, 봐. 얘가 전하를 띤 입자야. 그러면 얘를
플러스 라주 Q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2 라주 Q라고 쓰겠습니다. 플러스. 됐니? 거리는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떨어져 있는 거리는 그냥 R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같은 전하를 가졌지.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힘의 종류는 얘를 A라 그럴게요. 얘 A, 얘 B. 됐니? 그럼 A, B 사이에서 전하를 띤 입자지. A, B 사이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의 종류는 당연히 청력이지. 이건 너무나 쉽지. 근데 봐라.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누가 더 커? 다시 해볼게. 됐니? 민지야,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누가 더 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데 너무 많이 틀려와서 하는 거야. 됐니? 동훈아, 누가 더 커? 책에 없어. 책에 본다고 안 나와. 나 인싸? 나 인싸. 인싸다, 쟤. 알겠어? 너 구독자 수 얼마야? 선생님 조금 있으면 구독자 수 200명 되겠던데? 나 180 몇 명 된 것 같아. 160명이었나? 나 200명 넘기면 사인 받아야 돼. 됐어? 인싸. A가 받은 전기력과 B가 받은 전기력의 크기는 누가 더 커? 빨리 가자. 같아야 돼. 알겠니? 같단 말이야. 왜 같아? 해보자. 일단 할게. 여러분들. A, B 사이의 전기력은 청년아 봐야 돼. 아주 기초적인 거 할 때 보란 말이야. 됐니? 자, 간다. 전기력의 크기는 상수 K가 있는 거지. 전기력 어떻게 구한다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란다 그랬지. R 제곱에 구한다. 전하량에 비례한다 그랬지. 이 새끼 플러스 Q 얘 플러스 2Q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자 간다. 얘네들은 플러스 대 플러스니까 봐. A가 B를 이만큼 미는 거야. 요걸 B가 받는 힘이라 그래서 FB 구할게. 됐어요? 그럼 봐라. FB는 얼마야? FB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고 Q1, Q2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FA가 받는 전기력은 어떻게 돼? B가 A를 밀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FA가 돼야 되겠지.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야? 얘가 받는 전기력을 구해도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고 두 문째 질량이 두 문째 전하량이 비례하겠지. 전기력의 크기는 같은 거야. 다른 말로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작용, 반작용이잖아. A가 B를 민다, B가 A를 미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밀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의 전기력의 크기가 다를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 문제에 당해오는 게 바로 뭐야? 얘는 전하량이 크고 얘는 전하량이 EQ니까 얘가 전기력이 더 클 줄 알아.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작용, 반작용에서 두 새끼가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다면 전기력의 크기는 다를 수가 없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됐죠? 기초적인 거 하는 거야. 두 번째. 두 번째. 이거 뭐 아무튼 계속 해볼게. 자, 이건 너무 쉬우니까 계속 해볼게. 이 거리는 그대로 두고 A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됐어요? 얘를 가까이 오자고. 멀리 가려고 그랬더니 멀 것 같아서 가까이 와 보겠습니다. 좀 가까이 오세요. 너요. 플러스 2Q짜리가 가까이 왔어요.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반지름이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2분의 1R. 됐습니까? 그럼 전기력의 크기는 커져서 작아졌어? 커집니다. 얼마 커져?
4배 커집니다. 식도 써줄게. F는 상수는 변화가 없어. 오늘은 처음이니까 내가 상수를 쓰겠지만 다음부터 상수 안 쓸 것 같아. 알겠니? 뭐 변화도 없는 새끼 뭐 항상 따라다니는 수는 우리가 어때야 돼? 무시하기도 하지. 그런데 아까 거에 비해서 거리가 2분의 1 R이 된 거잖아. 제거의 반비례하고 전화량이 아까 뭐야? 플러스 Q 플러스 2Q 그대로 똑같았지. 반지름이 얼마 돼야 돼? 반지름이 아니지.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절반 됐지. 요거 제곱하면 4분의 1 제곱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 거에 비해서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1이 된 겁니다. 분모가. 그러면 전기력은 어떻게 돼야 돼? 4배 커져야 되겠죠. 그럼 얘가 F였다면 여기서는 얼마가 작동해야 되겠어? 4F가 작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4F입니다. 여기가 4F가 돼야 되겠죠. 4F가 돼야 돼. 물론 전기력의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아주 기본적인 거야. 됐죠? 다음 두 번째 유형이야. 자, 이번에는 숫자를 조금 바꿀게요. 짝수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자, 해볼게요. 얘 얼마 할까? 2Q. 얘 2Q. 됐어요? 얼마 하지? 잠깐만 암산 좀 해보고. 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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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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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볼게요. 4Q. 그러면 되나? 더하면 6. 해봅시다. 됐니? 얼마인지 모르겠어. 얼마가 나올지는 잘 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야. 엄청 중요한 거야. 잘 간다. 전기력인데 현재 작용하는 전기력 얼마야? 암산이 안 되지 나 왜? 요즘 머리가 많이 나빠져가지고 아씨 암산이 안 돼. 이렇게 작용하겠죠. F 값이. 자 지금부터 간다. 뭐 할 거냐면 얘를 접촉을 시킬 거야. 이 접촉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추풍낙엽 떨어지고 탁탁탁 떨어지는 거야. 자 간다. 접촉시키면 어떻게 돼?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하자. 얘를 혹시나 잘 봐. 요걸 혹시나 플러스로 마이너스 바꿔버릴게. 얘가 마이너스 4Q로 바꿔버릴게. 그럼 마이너스 4Q로 바뀌면 여기서 전기력에 뭐가 바뀌면 되겠어? 방향이 바뀌면 되겠지. 이젠 쟤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가 무슨 역이 되겠어? 인력으로 바뀌면 되겠지. 바꿔주는 게 너희들한테 시험에 더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현재 작용하는 전기력이 얼마야? 얼마겠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2 곱하기 4야. 마이너스 4는 여기서 수학의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 쿨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력이야. 그러면 쓸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상수값이 있고 그랬더니 얼마야? 2 곱하기 4. 물론 얘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는 수학적 마이너스가 아니라 얘네들의 인력을 표현하는 말이야. 됐죠? 그러면 현재 전기력은 계산하면 이게 현재 값이야. 모르겠다. 얼마인지. 자, 지금부터 이제 간다. 얘네들을 접촉시켰다가 뛸 거야. 이런 문제 나오면 아주 다당하는 거야. 붙였다 뛰기 문제야. 전기력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 할게. 플러스 2Q. 마이너스 4Q. 접촉하면 플러스 2Q. 마이너스 4Q. 됐죠? 접촉하면 어떻게 돼? 자, 봐. 마이너스 전하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전자를 4개 가지고 있는 거야. 4쿨롱만큼 가지고 있는 건데 4개 가지고 있다고 한 거야. 4쿨롱만큼. 1쿨롱이 전자 6.25 곱하기 10에 18승계니까 알겠니? 그래서 마이너스 4쿨롱만큼 갖고 있는 거야. 잘 봐. 플러스 전하는 전자가 모자란 거야. 만약에 고2 화학 안 하는 친구들 있다면 고1 화학 생각해봐. 우리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얘가 전자가 있지. 얘가 플러스를 띄려면 전자를 잃어버리면 돼. 전자가 나가면 이 새끼가 어때? 전자가 나간 만큼 플러스의 전하를 띄는 거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전하는 전기에서 이렇게 하면 돼. 전자가 모자란 새끼야. 근데 얘가 2 플러스 Q니까 전자가 몇 개 모자라? 2개가 모자란 거야. 2개가 모자란 거라고 얘는. 얘는 전자가 4개가 남는 거라고. 그럼 전자 2개 모자란 새끼, 전자 4개 남는 새끼지. 붙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모자란 놈을 남는 놈이 채워주면 되겠지. 전자는 얼마든지 이동하니까. 그래서 붙이면 전하량이 계산이 되는 거야. 합산.
그러면 붙였지. 그럼 붙이면 합산 전하량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2 마이너스 4 합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설마 왜요? 그러지 마라. 알겠니? 그래서 마이너스 2Q가 되는 거야. 합산돼. 전기력은 전하량이 다른 새끼를 접촉시키면 합산되는 거야. 자, 이제 시험 문제 먼저 알겠지? 붙였다, 띄어. 붙였다, 띄어. 붙였다, 띄어서 다시 거리를 제자리로 놔. 물론 학교 작년도 시험 문제에서는 붙였다, 띄어가지고 2분의 1 거리에다 뒀다. 이게 작년도 모학교 시험 문제였어. 근데 오늘은 그러지 말자. 그냥 제자리에만 둘게. 그럼 붙였다 제자리로 갔어.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야, 너 붙였다가 다시 여기에 A, 얘 이거 이름이 아까 A였어. 다시 여기다 B를 갖다 놨어. 제자리에 갖다 놨어. 이때 전기력은 요때 붙였다 띄기 전에 전기력의 몇 배?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거. 정말 유치하지? 알겠어? 몇 배? 됐죠? 그럼 아까 붙이는 순간 얘네들 어떻게 돼서? 합산 전하량 얼마야? 마이너스 2Q가 된 거지? 자, 띄어! 띄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하량은 똑같이 나눠가야지. 얘가 지금 전자 2개가 남는 거지? 근데 지네들이 2개씩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럼 띄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Q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Q가 됩니다. 이렇게.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니? 그럼 계산할 필요 없겠지? 아까 이거에 몇 배냐고 물어봤지? 얘는 상수. 내가 거리는 손 안 댔지? 거리가 손에 안 댔어. 똑같은 걸로 두었어. 그럼 얼마야? Q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러면 분모는 똑같고 상수도 똑같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8이었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이면 되겠지? 그래서 전기력은 몇 배 된 거야? 8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가 달라지긴 또 하나 달라졌지? 얘는 플러스였고 얘는 플러스였고 얘는 마이너스였으니까 얘네들은 인력으로 됐니? 근데 얘네들은 마이너스고 얘네들은 마이너스겠지? 그러니까 뭐가 하나 더 바뀌었지? 힘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힘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힘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청력으로.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청력으로. 청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내신화돼 있는 문제야.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 안 나와. 너는 어차피 수능은 없어졌지만 알겠니?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 항상 내는 문제야. 왜? 전기력 이해해? 이렇게 묻는 거야. 알겠어? 전기력 이해해? 나오는 항상 문제가 나온단다.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돼. 됐니? 자, 첫 번째 붙였다 띄기 이해하기. 첫 번째 붙였다 띄기 이해하기. 붙였다 띄기 이해하기. 됐죠? 됐죠? 됐니? 연병원 새끼들이 대꾸를 하네요. 됐니? 됐어? 오늘 싸대기와 함께 수업을 한다면 범! 됐어? 뭐가 됐어? 됐지? 됐다고 하자. 그래야 넘어가지. 내가 됐냐고 물어봤는데 잃어버리면 내가 못 넘어간단 말이야. 나 할 일이 많아. 넘어. 태. 가자. 천. 가자. 치사한 놈들. 두 번째. 너무 시험이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됐어요. 됐죠? 방금 전에 이혼에 플러스 Q, 마이너스 플러스 Q, 플러스 Q, 플러스 2Q지?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청력이고 두세 개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됐어요? 청력이 작용한다. B에 작용하는 크기는 A에 작용하는 크기보다 크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두세 개는 서로 힘의 크기가 같다. A의 전하량이 커지면 B 사이의 장애는 전기력도 당연히 이제 A 전하량이 커지면 전기력은 커지겠지. 됐어요? 이 문제에서 붙었다 띄기는 없었어요. 자, 계속 갑니다. 이 문제인데 얘는 뭐 계산은 안 할게. 자, 봐. 이것만 봐. 얘는 지금 봐. R. 얘는 거리가 얼마야? 2분의 1로 준 거지? 뭐 이건 계산 문제로 아주 단순한 문제다. 내가 이거 할 건 아니야. 한 말이야. 됐죠? 자, 갑니다. 자, 이제 엄청 중요해지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계산 문제를 내서 나도 해줄 수밖에 없는데 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건 원리만 알아. 됐어요? 봐봐.
여기에 0점, 뭐 여기 1점, 얘가 2, 뭐 3, 뭐 4까지 할까? 4, 뭐 이렇게 두자고. 이렇게 뒀어. 그러면 봐봐. 여기가 0. 여기에 전하를 띤 입자 A. 됐어요? 여기에 전하를 띤, 그렇지. 여기에 전하를 띤 물체 B. 됐니? A, B에 전하를 띤 물체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전하의 종류도 안 가르쳐주고 전하의 크기도 안 가르쳐줬어. 알겠니? 다시 봐. 전하의 종류도 안 가르쳐주고 전하의 크기도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 잘 봐. 이 두 물체 사이, 이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 내가 어떤 전하를 여기다 하나 뒀어. 됐니? 얘를 하나 뒀어. 얘를 플러스 Q를 하나 뒀어. 됐니? 플러스 하나를 뒀더니 잘 봐야 돼. 플러스 하나를 뒀더니 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항상 나오는 문제야. 전기력의 크기가 0이래. 이 경우야. 꼭 여기에 아니어도 돼. 여기 있던지 여기 있던지. 됐어요? 즉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서 알겠니? 가운데 물체가 받는 전기력이 0이래. 이때 어떠한 조건이 걸려야 돼? 이 경우라면 무조건 하나의 조건이 성립해. 계산할 필요 없어. 이 경우가 되려면 가운데 전기력이 0인 물체가 나타났어. 가운데 전기력이 0인 물체가 나타났다고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건 중요치 않아. 됐어요? 이 경우가 조건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게? 이 A, B의 전하의 종류가 같아야 돼.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여야 돼. 됐니?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야? 그러면 A가 이 C를 밀겠지. 그럼 B도 C를 밀겠지. 됐어요? 그래야만이 이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두 힘의 합이 0이 될 수 있겠지. 만약에 얘가 플러스인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면 절대로 저 물체는 저 사이에서 합력이 0이 나올 수가 없지. 왜? 얘가 얘 밀겠지만 얘는 얘를 땡기겠지. 그러면 힘의 방향이 같아. 전기력이 두 개가 작동할 건데 두 개의 전기력이 방향이 같다면 합력이 0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문제 풀 때 두 물체 사이에서 합력이 0이 나오는 전기력이 있어. 그러면 양 끝에 있는 놈들의 나의 종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 풀 때 빨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문제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가운데다 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가운데다 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R이야.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R이야. 그러면 거리가 같고 전기력도 같으니까 얘네들 합력이 0이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뭐가 같아야 돼? 전하의 종류가 같고 전하량의 세기도 같아야 되겠지. 방금 내 말 알아들었어? 또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서 증명을 해볼게. 자, 봐. A가 만약에 C를 있다면 C를 밀어. 됐니? 그럼 A가 C를 밀었으니까 A가 미는 힘이라고 해서 FA라고 쓸게. 그러면 FA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2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A의 전하량 QA, C의 전하량 QC일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게 A가 작용하는 힘 FA란 말이야. FA. 그러면 만약에 얘가 B면 B가 C를 밀어. B가 C를 밀어. 그럼 B가 C를 미는 힘도 거리가 같으니까 2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Q 누구? B 곱하기 Q 누구? C. B가 C를 밀었을 거 아니야. 서로에게 작용하니까. 근데 지금 얘네들 합력이 0이 됐다는 건 얘가 B가 미는 힘이지 네가 밀고 네가 미는 힘의 크기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힘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분모가 같네. 그러니까 없어질 것이고 어차피 뭐야? QC도 같네. 그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QA하고 QB가 같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합력이 0이 나오면 이런 문제들은 볼 것도 없네.
조건이 뭐가 돼야 되겠어? 양 끝에 있는 A랑 B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가 되는 거지. 됐어요? 전하의 종류는 무조건 같고. 됐어요? 만약에 잘 봐. 이제 이게 이해됐으면 이걸 옮겨볼게. 괜찮아. 만약에 옮겨볼게. 이제 봐. 이제 암산으로 해. 계산시키지 말고. 됐니? 암산으로 해. 여기에 뒀어. 근데 여기서 합력이 0이래. 합력이 0이래. 여기서 합력이 0이래.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야? 됐니? 뭘 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사이에서 합력이 0이 나왔으니 A하고 B하고의 전하의 종류는 어때야 되겠고? 같고. 같지? 그 다음에 이제 봐. 전하량 A, B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전하량 A, B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얘기 안 하면 나 계산하러 갈 거야. 전하량 A, B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A가 어느 쪽에 있는데? A가 크다고? 해볼게. 오늘 완자책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가겠다. A가 크다고? A가 큰 것 같아, 태연아? 갈게. 여기서 합력이 0이면 A가 얘를 미는 힘을 여기다 표시할게. FA. 됐니? 그럼 봐라. 반지름 얼마야? R. 상수 생략할게. QA 곱하기 QC. 얘가 C야. 이게 되겠지? 그럼 같으려면, 알겠니? 얘는 거리가 얼마야? R. 그러니까 얼마야? 3R 제곱 털어버리면 9R 제곱. 전기력은 그럼 B가 C를 미는 힘이 만약 이쪽이라면 FC 구한 거야 지금. FC가 왜 나와? FB 됐어? 그러면 FB는 얼마야? B가 C를 미니까 전하량 B 곱하기 전하량 Q C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합력이 0이니까 얘네 둘이 같다가 돼야 되겠지. 그럼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졌네. 같으려면 QA는 9분의 QB랑 같아야 되겠지. 누가 커야 돼? B가 겁나 커야 되겠지. 거리가 멀었는데 힘의 크기가 같으려면 어때야 돼? B가 겁나 커야 되겠다. 몇 배 커야 돼? 9배나 커야 되겠다. 9배. 9배. 알겠니? 9배 커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암산, 이거 몇 번은 해봐라, 니네가. 계산 문제 몇 개 있어, 책에. 됐어요? 몇 개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경우를 가르쳐 준 거야. 물체 사이에, 전화할 때 물체 사이에서 전하가 가운데 합력이 0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이제 빨리 좀 해야 되겠네. 자, 이제 계속합니다. 전기력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이거야. 조금만 더 당기자. 0, 1, 2, 3, 4, 1. 됐어요? A. 그래. B. 이렇게 뒀어. AB는 고정된 전하량이야. 됐니? 고정된 전하를 가진 입자야. AB는. 내가 여기다 C를 뒀어. C. 근데 얘가 합력이 0이래. 됐니? 이 경우야. 이때 합력이 0이야. 이때 합력이 0이야. 됐어요? 이게 합력이 0이야. 이때 합력이 0이야. 그럼 여기서 조건이 성립되는 거 있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 너무 오래 안 걸리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돼? C의 전하량은 안 주더라도 A, B의 전하량을 알아, 나는. 어떻게? A, B의 전하량은 전하의 종류를 알아. A, B의 전하의 종류는 서로 반대해야 돼. 알겠어요? 반대해야 돼. 해볼게. 얘가 플러스야. 그냥
아무거나 다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얘네 둘의 전하가 같으면 힘의 종류가 다 같겠지. 예를 들어 오늘 첫날이니까 그냥 천천히 하자. 보기. 진도 보기.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A가 C를 땡기겠지? B도 C를 땡겨버리잖아. 같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쟤는 합력이 0이 될 수가 없어. 되니 만약에 얘가 플러스인데 나도 플러스고 너도 플러스야? 그러면 A가 B를 C를 밀겠지? C를 밀겠지? 되니 B도 C를 밀겠지?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잖아. 그 합력이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운데가 아니라 바깥쪽에서 합력이 0이 떨어지려면 얘네 둘의 전하량이 무조건 어때야 돼? 종류가 반대해야 돼. 전하의 종류가 반대해야 돼.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얘가 얘를 밀겠지? A가 C를 밀겠지? 그럼 얘는 땡겨줘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땡겨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땡겨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는 밀고 하나는 땡겨야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겠지. 힘의 종류가 반대가 나오려면 됐니? 얘네들의 전하의 종류가 어때야 되겠어? 반대해야 되는 거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야. 이 경우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 됐니? 전하를 띈 물체 사이에서 전하를 띈 물체를 넣었더니 그 사이에서 합력이 0일 때, 바깥쪽에서 0일 때. 됐어요? 그러면 얘는 1번이 뭐야? 1번. 전하의 종류가 반대야. 두 번째, 이건 너무나 쉽지, 이번엔 태어나. 됐니? 이거 A였어, 아까. 이게 B였어. A의 전하량이 크겠어? B의 전하량이 크겠어? 무조건 누구 전하량이 커? B의 전하량이 커야 되겠지. 왜? 거리가 얘랑 멀잖아. 근데 얘는 거리가 가깝잖아. 근데 합력이 0이 된다는 건 두 새끼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지. 그럼 힘이 같으려면 거리가 멀면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 이게 컸는데도 전하량이 같으려면 전하량 곱하기 전하량이니까 됐니? 이게 커진 만큼 전하량도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우가 나온다면 A보다 B가 전하량이 월등히 커야 돼. 물론 이 문제는 쉽지. 거리 B가 있으니까 이 거리가 1대 이 거리가 3이지. 거리 B가 3이지. 그럼 전하량 B는 1대 9가 되겠지. 거리가 3배 먼데 힘의 크기가 같으려면 전하량이 9배 커지면 되겠지. 이해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 전기력인 거야. 알겠어요? 전기력이야. 그러니까 전기력 문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내? 항상 내는데 첫 번째 아까 9도 했고 두 번째 했고 세 번째가 얘야. 붙였다 띄었다가 두 번째고. 됐니? 물론 안 할게. 얘가 여기 있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지? 얘가 여기 있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니? 전기력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야. 전기력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야. 이렇게. 자, 봐. 그림과 같이 점전화 A, B, C가 X축상에 X0, D, ED에 고정되어 있어요. 뭐 고정되어 있나 보네요. B, C가 플러스 전하이고 X방향으로 힘의 크기가 F의 전기력을 받는데 A가 띄는 전기력의 종류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봐봐. 간단한 거지? 봐봐. 얘가 지금 얼마야? 플러스 F라는 힘으로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럼 청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근데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F로 청력이 작용하고 있겠지. 그럼 봐라. 얘하고 얘 사이만 보면 될 거 아니야. 얘하고 얘 사이야. 얘하고 얘 사이. 그럼 분명히 B하고 C 사이에 플러스 전하량, 얘도 플러스 전하량이죠. 그러면 분명히 C가 B를 뭐 하겠어? 청력으로 밀겠죠. 그러면 얘가 얘를 밀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지금 누구한테 준 거야? C가 B한테 주니까 FB라고 C라고 써볼게요. C가 줬다 그래서 FC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분명히 얘를 밀잖아. 이 방향으로 왼쪽으로. 근데 이 물체는 지금 어느 쪽으로 작용하고 있어? 힘이. 분명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럼 내가 밀었는데도 얘가 오른쪽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건 얘한테서 지금 어떻게 돼야 돼? A라는 놈이 힘이 작동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라는 놈이 힘이 작동했겠죠. 그러니까 A라는 놈이 어느 쪽으로 힘이 작동하겠어요?
이쪽으로 힘이 더 작동하겠죠. 이게 FA가 미는 힘이야. 그럼 두세 개의 힘을 합쳤더니 누구게 더 크다는 거야? A가 미는 힘이 더 컸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니까 어떻게 돼? 요 힘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얘는 전하량이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전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의 전하량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플러스 전하량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겠어? 됐어요?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전하량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전하량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A가 받는 전기력은 이건 뭐 별 필요도 없죠. A가 받는 전기력은 어느 쪽으로 받겠어? A는 그러면 왼쪽으로 받겠죠. 왼쪽으로. 얘가 얘 밀고 얘도 얘를 밀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A는 왼쪽으로 전기력을 받겠죠. 청력을 받아. 됐니? 문제를 다 풀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풀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 다 계산 문제인데 이건 뭔가 특별한 요령이 있진 않아. 그냥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전하량이 비례하는 거야. 아까 요령은 다 가르쳐줬어. 가운데서 전하량이 0이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전기력이었습니다. 됐어요? 전기력 해야 돼. 이건 완전히 단순 산수 문제라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전기장으로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